지금은 확실히 매수세가 확 줄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입지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되는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사실 입지가 좋은 곳은 결국엔 가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래 변화 사항까지 감안해 봤을 때 어디가 좋은 지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네. 최근에 또 재밌는 곳에 임장을 다녀왔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또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또 최근에 또 10월 달에 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책 이전 이후 분위기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걸까요? 그곳의 분위기도 사뭇 많이 달라졌나요? 네,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토어제 되기 전에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곳은 강북의 대표적인 학군지예요. 학군지인데 제가 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희소한 매물을 보러 세 팀, 네 팀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거래가 또 되는 거죠. 그럼 매물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매물 나오면 또 여러 팀이 보러 가고 또 매물이 사라지고. 근데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토어제 이후로 다녀왔는데 지금은 확실히 매수세가 확 줄긴 했습니다. 왜냐면 매도자는 팔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매도를 안 하는 거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출이 확 주니까 살려는 그런 매수세가 확실히 확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에게만 지금 타격이 아니라 그걸 팔고 가야 될 사람도 똑같은 타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다녀온 지역은 도대체 어딜까요? 힌트를 좀 주시죠. 네, 힌트를 주면 아까 학군지 나왔는데. 학군지 나왔죠. 제가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경제 정선의 광진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한강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아차산과 용마산 두 개의 산이 보이거든요. 저기 어디 같으신가요? 보면 딱 나오지 않나요? 성동구랑 가깝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목이 광진입니다. 저기는 워커힐 호텔에 있는 곳 있죠? 네. 경제 정선이 저 광경에 너무 매료가 돼서 그렸던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 며칠 전에 워커힐 호텔 갔다 왔는데. 그래요? 그림 봐가지고 못 알아보겠네. 그래요? 근데 광진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오늘은 그러면 광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광진구도 나름 인기가 많은 지역이니까 지금 이참에도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포, 성동구 이런 데만 관심 가졌지 한 1년 동안 광진구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광진에 대한 입지 수준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진구는 평균 평당가를 보면 5,562만 원으로 거의 성동구, 양천구, 마포구 그렇게 됩니다. 마포구는 사실 동쪽과 서쪽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평균 평당가가 좀 낮게 나왔지만 사실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는 사실 거의 비슷한 시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급지라고 좀 봐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산부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경기도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로 가면은 분당구, 근데 가천이 도시가 작고 신축이 많다 보니까 평균 평당가가 높긴 한데 사실 입지별로 따져보면 사실 가천이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가천도 충분히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입지다. 그 말은 광진구도 참 좋은 입지다 결론이네요. 네. 굉장히 좋은 입지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되는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 분들이 광진구를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광진구가 그 한강변에 있고 거의 강북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성동구, 성포구, 그다음에 강동구는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리만 지나면 바로 광진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광진구에 많이 전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학군 니즈가 있는 분들은 광진구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 좀 대표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광진구가 성동구랑 마포구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마포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래는 이제 성동구에서도 가장 시세가 높은 축에 속하는 옥스 파크힐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천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가천 푸르조 서밋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런 아파트와 광진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광장 힐스테이트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크다고 하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식 차이를 보면 연식을 감안을 하면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완전 신축인데 네. 광진 힐스테이트는 12년식이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래서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나 네. 성동구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보다 살짝 위에 있죠. 제로런 아파트들도 그 각각 구에서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광진구의 그런 입지 수준은 거의 마포, 과천, 성동구보다 살짝 아래에 있거나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포 성동 하다 보니까 광진구가 약간 묻히는 경향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입지를 조금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광진구를 네. 한장 입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1번을 보면요. 네. 1번은 학군, 광장학군과 양진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학원가도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한강도 있고 역세권이어서 저기 있는 그 광장동이 1번 이고요. 2번은 그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강변입니다. 2호선이 있고 한강이고 인프라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엔터식스나 그다음에 그런 대형 쇼핑마트 그런 것들이 있는 인프라가 나름 잘 되어 있고요. 3번으로 가면은 좀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 성수동과 거의 붙어 있죠. 네. 네, 붙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2호선과 7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뚝섬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도 있고 건대 입구역에는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마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상권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 저것이 3번이라 할 수 있고 4번은 아까 그 워커힐 호텔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있긴 하지만 뭐 학군적으로 좀 그렇고 인프라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4번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아차산역 주변에 있는 곳인데 저기는 사실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나홀 아파트라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나름 뭐 신축도 있고 뭐 준신축도 있고 해서 나름 뭐 그래서 5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6번은 7호선 따라 쭉 있는데 사실 저기는 거의 빌라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튼 1번부터 5번까지 좀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5번도 사실 조금 간당간당하네요. 맞아요. 몇 개 아파트 빼고는 그쵸. 사실 거의 빌라거든요. 그럼 이제 1, 2, 3, 4 안에서 선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 2, 3, 4 순으로 좋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기서 변화가 있어서 순서가 저는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나중에 뭐 새 아파트 들어오면 순서 바뀔 수도 있다. 네. 지금은 저러한데. 네. 그걸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각 블럭별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1번이랑 4번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생활권이 같아가지고요. 같이 가지고 왔는데 네. 1번은 한강이 조망을 할 수가 있고 광남학군입니다. 광남학군은 강남중, 강남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광진구에서 가장 학군적으로 선호하는 곳이 강남학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걔를 1번이라고 했고 2번은 강남학군이긴 한데 앞에 막혀 있잖아요. 네. 한강이랑 좀 막혀 있기 때문에 뷰가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했고 3번은 좀 뒤쪽에 있죠. 네. 거기는 중학교를 양진중학교를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양진학군이라고 하고 또 비완강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4번은 이제 5호선의 오른쪽에 있죠. 사실 학교라든지 학원이 사실 5호선의 왼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은 그런 교육 환경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보이는 거는 사실 한강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4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4번은 아무래도 조금 정비가 덜 돼 있기도 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학군만 저기 1, 2번이 좋은 게 아니라 학원가도 사실 저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번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깔끔하네요. 1, 2, 3. 이야, 저걸 또 미세하게 또 쪼갰네요. 와. 그리고 2번 건역으로 가면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번 건역은 뭐 구리동과 자양동이 좀 섞여 있는 곳인데요. 네. 1번은 그 2호선 강변역의 오른쪽에 있고 한강이 보이죠. 여기는 초등학교가 강남학군에 보내지가 않는데 중학교부터는 강남중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또 괜찮다. 네, 괜찮죠. 학원가도 저 사거리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번이고 2번은 좀 왼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뭐 2호선의 역세권이고 한강뷰이고 저기에 신축이 들어섰잖아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신축이 쇼핑몰과 함께 들어서가지고 상품성이 좋습니다. 저기가 2번이고요. 3번은 사실 뭐 상품성이라든지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2호선밖에 큰 특징이 없어서 제가 3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그냥 가까운 순으로 1, 3,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딱 순위를 잡아줬네요. 또 볼까요? 3번 건역은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은 그 자양역
7호선이 있죠. 7호선의 오른쪽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초중고가 다 네. 오른쪽에 몰려있고,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가 1번 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강, 뚝섬공원을 바로 걸어서 갈 수 있죠. 네. 7호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학교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좋아서 7호선 오른쪽이 1번 권역이고요. 2번 권역은 7호선의 왼쪽 권역인데 뭐 아직은 좀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강도 있고 뚝섬공원도 뭐 도보권으로 갈 수 있고 7호선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빌라가 좀 밀집되어 있는 권역입니다. 3번으로 가면 좀 떨어지죠. 또 오른쪽으로 좀 떨어지는데 저기는 한강이 가장 큰 장점이고 지도를 보시면은 역과 거리가 꽤 멀잖아요. 네. 비역세권이고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쫙 있긴 한데 다 단지수가 좀 적은 소규모 아파트가 좀 밀집되어 있고 그게 빌라 속에 좀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여기 또 예, 앞으로 변화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네, 5번 권역은 또 의동인데 여기는 비한강변입니다. 제가 아까 점선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점선 이외의 나머지를 보면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1번은 신축이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7호선도 가깝지는 않지만 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1번이라고 했고요. 2번은 5호선의 왼쪽에 있는데 준신축이 좀 있고 저기가 좀 빌라에 쏙 파묻혀 있어서 좀 환경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6번도 있긴 한데 6번은 뭐 참고만 해도 되겠네요. 네. 결국은 입지를 이렇게 한 장으로 다 정리했네요. 네.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하겠네요. 그럼 여기 1번을 갈까, 성동을 갈까, 또 마포를 갈까 이런 고민 많이 하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은 마포와 성동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네. 왜냐면은 신축도 많이 있고 뭐 재개발이나 뭐 그런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사실 강진구는 신축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고 재건축도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린 초기 단계이거든요. 사람들이 강진구 대신에 마포구 성동구를 먼저 관심을 가졌고 먼저 매수를 많이 해서 더 빨리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진구가 최근 한 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구가 이 강진구거든요. 정책 나오기 직전에. 네, 정책 나오기 직전에 한 달 동안 3% 이상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마포와 성동구와 신축도 오르고 구축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강진구는 사실 그 마포구 성동구에 있는 그런 구축보다는 입지가 더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뒤늦게 쏠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진구도 가장 많이 오른 그런 구였습니다. 뒷심이 있네요. 네, 결국에는 사실 입지가 좋은 곳은 결국엔 가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래 변화 사항까지 감안해 봤을 때 어디가 좋은 지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네. 어떤 지역을 가지고 대결이 붙어요? 강진구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 1번 강장동이 학군이 워낙 좋다 보니까 1번이 지금도 가장 좋고 앞으로도 가장 좋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3번이 앞으로는 가장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좋아질 곳은 3번이다. 네. 지금 현재 좋은 건 누가 봐도 1번인데 1번이죠. 3번은 왜 좋아질까요? 3번을 사실 지도를 잘 보시면은 왼쪽에 성수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수동이 붙어 있는 게 대규모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성수 전략준비구역이 예정되어 있죠. 근데 자양동에도 성수 전략준비구역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신통구역이긴 하지만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걔를 사람들은 그 성수 5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의 좀 시세를 좀 보면 성수 전략 정비구역 옆쪽에 그 성동구를 대표하는 그런 하이엔드 아파트 주상복합인 트리마제가 있잖아요. 트리마제 38평이 지금 60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성수 1구역은 나중에 신축으로 들어선다면 트리마제보다는 무조건 비쌀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수 5구역이라고 불리는 자양사동 구역은 얘는 얼마가 될까? 저는 그 가치를 보면 저는 1번보다는 앞설 거라고 보고 사람들은 혹여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은 그래도 학군지지 않냐? 그런데 3번을 잘 보시면은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이랑 연결이 되고 바로 앞에 뚝섬공원도 요즘에 정말 많이 핫하잖아요. 드론쇼도 매년 열리고 공원도 있고 신축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2호선과 7호선도 있고 건대입구역에 롯데백화점 그런 상권과 그런 인프라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저쪽이 신축으로 들어선다면 일단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수동을 왼쪽에 마주보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건 강남이다 보니까 저는 3번 구역이 추후에 1번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변화가 많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럼 관심을 가질만 하네요. 다른 곳은 그냥 자기 입지 가진 만큼 이렇게 갈 텐데 3번은 확실한 변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또 무분별한 투자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개발이 변수가 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광진구 학군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광진구에서 주목해야 될 뭐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광진구가 한강벨트다 보니까 한강 접근성. 진짜 한강뷰가 많다. 네, 한강뷰도 많고 공원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군지죠.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고 하더라도 학군지의 힘은 앞으로도 저는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또 저기는 강북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군이잖아요. 학원가가 잘 돼 있죠. 네, 강남학군과 양진학군은 거의 강북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군지의 힘 앞으로도 저는 강력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학군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성수동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야. 왜냐면 그 강장동이 좋긴 한데 거기 동쪽 끝에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자양동은 성수동 정말 핫한 핫플레이스잖아요. 그 느낌이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네, 약간 나죠. 예. 맞아요. 그게 바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도 전 세 번째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수가 여러 지역을 먹여 살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 광진구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다음 달에는 또 엄청난 지역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책이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또 그런 입지 또 준비되는 대로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매월 또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달에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너무 많이 해서 기억이 잘 안 나. 중랑구였나요? 지난달에는 중랑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서초구도 해야 되고 또 쟁쟁한 지역들을 많이 다뤄야 되죠. 그리고 입지 공부는 한번 해두면 뭐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저희가 약간 뭐 맛만 보여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거의 뭐 30분의 1 정도? 네. 혹시라도 이제 한 지역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제 멤버십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녹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